할아버지, 저 여자를 사랑해요. 그 말은 서울의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터져나왔다. 할아버지의 80세 생신 파티였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가족들과 지인들이 모여 축하를 나누는 자리. 전통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케이크를 자르려던 순간 진솔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사촌들은 속삭였고 이모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예상치 못한 폭탄이 터진 듯 했다. 진솔은 28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터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 비밀이 있었다. 진리, 대학 시절 만난 동갑내기 친구이자 연인. 둘은 5년째 사랑을 키워왔다. 진리는 예술가로 작은 갤러리에서 일하며 자유로운 영혼을 지녔다. 진솔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전통 가문의 장남으로 할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건설회사를 운영했다. 할아버지, 김 회장은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로 가족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파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뭐라고? 내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솔은 고개를 들고 할아버지를 직시했다. 죄송해요. 하지만 숨기고 싶지 않아요. 진리라는 사람이에요. 제 인생의 반쪽이에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케이크 칼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읽기 어려웠다.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미쳤어, 사촌 하나가 속삭였다. 진솔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오랜 고민을 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직장에서는 숨기고 가족 모임에서는 거짓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진리와의 사랑이 그녀를 변화시켰다. 진리는 항상 말했다. 소라,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그 말에 용기를 얻었다. 파티 전에 진리는 호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을 거야. 내가 강하니까.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두 조용히 해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위험 있었다. 가족들은 숨을 죽였다. 진솔은 최악을 예상했다. 추방, 유산 상속 제외, 가족의 단절.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이런 고백은 재앙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다음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진솔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제일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솔을 안아주었다.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러워. 그 순간 파티장은 충격으로 물들었다. 아버지는 분노를 터뜨렸다. 아버지, 이게 무슨... 사회가 어떻게 볼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사회. 가족이 먼저다. 내가 전쟁에서 배운 건 사랑이 전부라는 거야. 진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건 꿈인가? 하지만 현실이었다. 할아버지는 이어서 말했다. 오늘 내 유산을 진솔에게 넘기겠다. 회사 지분 30%를. 웅성거림이 폭발했다. 사촌들은 질투와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특히 큰아버지의 아들인 태주는 이를 갈았다. 그는 항상 유산을 노렸다. 진솔은 혼란스러웠다. 왜 할아버지가? 그녀는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과거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젊은 시절, 그는 전쟁 중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다. 그 친구는 남자였지만 그 감정은 평범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평생 그 비밀을 묻어두었다. 파티는 엉망이 되었다. 가족들은 떠나기 시작했다. 진솔은 할아버지와 단둘이 남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아버지, 왜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내가 용기 있는 아이니까. 나처럼 숨기지 마라. 그날 밤, 진솔은 진리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가 날 인정해줬어. 진리는 울면서 안아주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다. 가족의 반발이 시작될 터였다.
가족의 반발은 예상대로 거세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집으로 와라. 당장 진솔은 서울의 아파트에서 진리와 함께 있었다. 진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같이 갈까? 진솔은 고개를 저었다. 혼자 가볼게. 내가 있으면 더 복잡해질 수 있어.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치던 한강의 물결이 그녀의 마음처럼 출렁였다. 부모님 집은 전통 한옥 스타일의 고급 빌라였다. 문을 열자마자 아버지의 호통이 쏟아졌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할아버지 생신을 망치다니.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다. 소라, 왜 그래? 치료받아봐. 그건 병이야. 진솔의 가슴이 아팠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조차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엄마, 아빠. 이건 병이 아니에요. 제 본능이에요. 진리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책상을 내리쳤다. 그런 사랑은 안 돼. 우리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 그는 할아버지의 결정에 분노했다. 유산을 내게 주다니 미쳤어. 태준이 형제가 더 적합해. 진솔은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다. 태준 사촌은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일하며 야심이 컸다. 그는 파티 후 바로 할아버지에게 항의했다. 할아버지, 진솔은 가족을 망치려 해요. 유산은 제게 주세요. 할아버지는 태준을 꾸짖었다. 내가 뭘 알아? 진솔은 진심이다. 하지만 태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가족 모임을 소집해 반대를 모았다. 이모들, 삼촌들이 모여 할아버지의 결정을 비판했다. 노망이시군요. 동성애자를 후계자로 한국의 가족 문화에서 장손의 역할은 컸다. 할아버지의 결정은 전통을 깨는 일이었다. 진솔은 집에서 쫓겨나듯 나왔다. 당분간 오지마. 아버지의 말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진리의 아틀리에로 갔다. 진리는 그림을 그리다 말고 안아주었다. 괜찮아, 소라. 우리가 함께라면. 둘은 홍대 거리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 진솔이 물었다. 대학 캠퍼스에서 봄비가 내리던 날 진리는 우산을 빌려주며 웃었다. 너처럼 예쁜 애한테는 공짜야? 그 추억이 그녀들을 버티게 했다. 하지만 충돌은 계속됐다. 직장에서 소문이 퍼졌다. 동료 하나가 파티 사진을 SNS에 올렸고 진솔이 커밍아웃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보수적이었다. 상사가 불러 물었다.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줄 수 있어. 진솔은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었다. 진리는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다. 포기하지 마.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해. 한편 태준의 배신이 시작됐다. 그는 회사 서류를 조작해 진솔의 실수를 부풀렸다. 진솔이 프로젝트를 망쳤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보고했다. 진솔의 아버지는 믿었다. 봐라. 그럴 줄 알았어. 진솔은 억울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다. 할아버지, 믿어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내가 아니야? 이 충돌 속에서 진솔과 진리의 사랑은 깊어졌다. 둘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검은 현무암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영원히 함께할까? 진리가 속삭였다. 진솔은 눈물을 흘렸다. 응, 약속해. 한국의 자연이 그들의 사랑을 지켜주는 듯 했다. 플래시백으로 돌아가 진솔과 진리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대학 1학년 서울대 캠퍼스에서. 진솔은 경영학과, 진리는 미술학과. 비가 쏟아지던 날 도서관 앞에서 진솔이 우산 없이 서 있었다. 진리가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었다. 같이 가자. 어디 사니? 그 미소가 진솔의 마음을 흔들었다. 처음엔 친구였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진리는 자유분방했다. 인생은 그림처럼 자유롭게 그려야 해. 진솔은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 그런 사고가 신선했다. 둘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꿈을 공유했다. 난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이 될 거야. 진솔이 말했다. 진리는 웃었다. 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건 2학년 여름. 학교 축제에서 진리가 그림을 전시했다. 진솔은 그곳에서 진리의 작품을 봤다. 추상화 속에 숨겨진 감정, 사랑의 형태. 이 그림, 나 같아. 진솔이 농담했다. 진리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맞아, 너를 그렸어. 그날 밤, 둘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진솔은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혼란스러웠다. 이게 사랑인가?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숨겨야 할 비밀이었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90년대 추억 속에만 존재하는 듯 했다. 진솔은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다. 엄마가 알면 쓰러지실 거야. 이 진리는 이해했다. 천천히 가자. 내 페이스대로 둘은 비밀 연애를 시작했다. 주말에 인사동 골목을 걸으며 전통 차를 마시고 부산 여행에서 바다를 보며 약속했다. 하지만 어려움도 있었다.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다. 둘이 너무 붙어 다니네. 진솔은 부정했다. 그냥 친구야. 속으로는 아팠다. 진리는 강했다. 언젠가 세상이 변할 거야? K-팝처럼 다양성이 인정되듯 그녀는 퀴어 아티스트 모임에 참여하며 영감을 얻었다. 현재로 돌아와 가족의 압박이 커졌다. 태준의 조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진솔은 증거를 모으기 위해 회사 컴퓨터를 조사했다. 밤늦게 사무실에서 그녀는 태준의 이메일을 발견했다. 진솔을 몰아내자 배신감이 밀려왔다. 그는 사촌이자 어렸을 때 함께 놀던 형제였다. 왜? 진솔은 진리에게 털어놓았다. 태준 오빠가 날 배신했어. 진리는 화를 냈다. 그런 인간은 무시해. 내가 이겨. 둘은 명동 거리를 걸으며 위로를 찾았다. 네온 사인 아래 사람들 속에서 손을 잡았다. 사랑해, 소라. 그 말에 진솔은 힘을 얻었다. 할아버지는 상황을 알았다. 태준을 불러 그는 가족 회의를 열었다. 태준은 변명했다. 오해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서류를 내밀었다. 증거가 있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순간 가족의 균열이 깊어졌다. 고조되는 충돌 속에서 진솔의 삶은 위기에 처했다. 태준의 배신이 드러난 후 그는 더 악랄해졌다. 회사에서 진솔을 고립시켰다. 동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진솔이 레즈비언이래. 조심해.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그런 소문은 치명적이었다. 진솔은 프로젝트에서 배제됐다. 내 이미지가 문제야. 상사의 말이었다. 집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소라, 제발 돌아와. 그 여자랑 헤어져. 진솔은 고통스러웠다. 엄마, 진리는 제3이에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전통 가치가 그녀를 짓눌렀다. 진리는 진솔을 지지했다. 하지만 그녀도 힘들었다. 갤러리에서 작품을 팔아야 했지만 소문으로 후원자가 줄었다. 퀴어 아티스트는 위험해. 한 클라이언트가 말했다. 진리는 울면서 진솔에게 말했다. 포기할까? 내 가족 때문에. 진솔은 안아주었다. 안 돼. 우리가 함께 싸워. 고조점은 가족 모임에서 터졌다. 할아버지의 집, 전통 한옥에서. 모두 모여 유산 문제를 논의했다. 태준이 소리쳤다. 진솔은 가족의 수치예요. 유산을 주면 안 돼. 아버지도 동조했다. 맞아요, 아버지. 재고해주세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진솔이 용기 있는 아이야. 그 순간 태준이 폭발했다. 할아버지,
당신도 비밀이 있잖아요. 그는 할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쳤다. 전쟁 중 친구와의 관계. 할아버지가 동성애자였어요. 가족들은 충격받았다. 할아버지는 창백해졌다. 그건 오해답하지만 진솔은 알았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그랬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안아주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저도 알아요. 배신의 절정이었다. 태주는 유산을 위해 할아버지의 비밀을 이용했다. 가족은 분열되었다. 이모들은 떠났고 삼촌들은 비난했다. 진솔은 분노했다.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태주는 냉소했다. 내가 시작했어. 그날 밤, 진솔과 진리는 한강 다리에서 만났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야. 진솔이 울었다. 진리는 손을 잡았다. 아니, 우리는 서 있어. 사랑이 있으니까. 둘의 키스는 바람 속에서 깊었다. 한국의 밤하늘이 증인이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비밀이 드러난 후 그는 진솔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 젊은 시절 전쟁 중에 친구를 사랑했어. 하지만 세상이 허락하지 않았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솔은 공감했다. 할아버지, 그 고통 이해해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그래서 내가 자랑스러워. 나처럼 숨기지 마. 할아버지는 가족을 다시 모았다. 내 비밀을 알았으니 이제 솔직히 살자. 그는 태준을 꾸짖었다. 내 야심이 가족을 망친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그는 몰래 회사 자금을 횡령하려 했다. 진솔이 그걸 발견했다. 오빠, 멈춰. 그녀는 증거를 모아 할아버지에게 보고했다. 할아버지는 태준을 회사에서 해고했다. 내가 후계자가 될 뻔했지만 인품이 부족해. 가족들은 충격받았지만 점차 받아들였다. 아버지는 진솔에게 사과했다. 미안하다. 내 행복을 생각 못했어.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진리라는 애, 데려와 봐. 진솔은 진리를 가족에게 소개했다. 어색한 저녁 식사 자리. 한식상에 김치찌개가 올랐다. 진리는 긴장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맞이했다. 어서 와. 왜 내 그림 봤어? 훌륭하네. 진리는 감동받았다. 점차 대화가 풀렸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힘들죠? 어머니가 물었다. 진리는 솔직히 대답했다. 네,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이겨요. 사회적 변화도 일어났다. 진솔의 커밍아웃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 용기 있는 고백 해시태그가 퍼졌다. 젊은 세대가 지지했다. 한국도 변해야 해. K-팝 아이돌처럼 다양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진솔과 진리는 더 강해졌다. 둘은 함께 갤러리를 열었다. 사랑의 형태라는 전시. 작품 속에 그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결말은 따뜻한 여운을 남겼다. 1년 후 할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그는 진솔의 손을 잡았다. 내게 유산을 준 건 내 용기 때문이야. 나처럼 후회하지 마. 그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에서 가족은 화해했다. 태주는 반성하며 해외로 떠났다. 미안해, 소라. 진솔은 회사 후계자가 됐다. 그녀는 다양성 정책을 도입했다. 모두가 존중받는 회사의 직원들은 환영했다. 진리는 아티스트로 성공했다. 그녀의 작품은 국제 전시에서 상을 받았다. 둘은 봄에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여의도 공원에서 벚꽃 아래 영원히 사랑해. 진솔이 맹세했다. 진리는 미소 지었다. 나도.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상징했다.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사랑이 승리했다. 가족의 명예가 아닌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교훈.
진솔과 진리의 사랑은 영원히 피어났다.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다.